자, 오늘 우리가 할 영상인데 중간에 조금 변화된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올라가면서 색깔이 변했죠. 이거 재밌죠? 이것도 잘 보세요. 한 사람을 계속 따라가죠. 네. 저기에 자 지금도 요 뜻을 계속 주민이가 따라가죠. 그죠? 자, 이거 원래 영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사람이다, 그죠? 그냥 가는 건데 이 카메라가 마치 그 사람 딱 주민해가지고 딱 따라가는 것처럼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에 영상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화면 고정된 상태에서. 근데 딱 주민해가지고 쟤를 따라갔죠. 딱 중앙에서 계속 따라갔죠. 그죠? 그거를 해볼 텐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오늘 나눠준 것들을 한번 봅시다. 키프레임. 키프레임이 뭐냐? 키, 핵심. 그런 뜻이에요. 키, 핵심. 키프레임 기능은 동영상 편집기에서 아주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도구이다. 다양한 효과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 좀 전에 봤죠? 그리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동영상 편집에서 이렇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줄여가지고 키프레임 이렇게 하는데 객체의 위치, 뭐 동영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아까 뭐 기차는 사람, 모든 것들이 객체의 위치, 크기, 회전, 색상 등을 매끄럽게 변화시키는데 사용이 된다. 간단한 효과부터 놀라운 시각 효과까지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거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동영상 편집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동영상 기능들은 다른 동영상에도 웬만한 거는 다 있어요. 그리고 뭐 무엇을 배우든 간에 이렇게 기초과정 조금만 배우고 나면 지금 우리가 했던 정도는 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동영상 편집을 최소한 초급자가 아니라 중급자 정도만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 키프레임을 활용할 수 있으면 나 중급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여전히 초급자의 그 정도로 이해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키프레임의 응용은 사실은 무궁무진해. 이게 뭐 이런 기능이 키프레임이야. 좀 전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보여줬지만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상상력 나 이렇게 만들고 싶어 이런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거를 구현해낼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한 20개 정도 내가 응용할 수 있는 걸 한번 뽑아봤어요. 이거는 뭐 어디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뽑아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객체 이동 및 크기에 대한 조정. 아까 봤죠? 포커싱이 쭉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두 번째하고 연결되어 가는데 카메라 이동 및 줌, 그죠? 심지어 카메라를 막 흔드는 효과라든가 롤러코스터 타는 효과 그런 것까지도 가능해요. 텍스트 애니메이션, 텍스트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회전까지도 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회전까지도 가능하고 색상, 불투명도, 글꼴 변경하는 애니메이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자막 밑에 흘러가는 걸 해봤잖아요. 이 시간에는 거기다가 자막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파도 타듯이
약간 흔들리면서 하는 그런 효과를 또 한번 주어볼 거예요.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키프레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주는지 그것만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상상력 그 정도로 이 키프레임 기능을 알면 동영상의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거의 무궁무진하게 줄 수.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템플릿 사용하는 거 있죠. 저기에 대부분 기능이 키프레임 기능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그리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 기능, 페이딩, 페이드아웃 효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키프레임 기능으로 만들어져요. 사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 자막 흘러가는 거 있죠? 요거부터 한번 그때 그냥 따라 해보라고 키프레임 아직 모르는 상태라서 그냥 따라 해보라고만 했는데 자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이제 키프레임 개념을 이제 알고 하는데 자 키프레임 이 캡컷에서 키프레임의 기능이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은 키프레임은 애니메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한다는 이야기는 동영상 자체가 애니메이션이죠. 그죠? 그리고 정지 영상 두 개만 있으면 사실은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는데 이쪽에 옮긴 이미지에서는 이 팔을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두 개를 원래는 이거 한 장, 요만큼 지나가지고 이거 한 장인데 요 사이에 간격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부드럽게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가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기능의 특징이고 이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꽤 괜찮은 제공을 하고 있으면 꽤 괜찮은 동영상 편집기가 되는 거죠. 이 기능이 없으면 그냥 아주 그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동영상 편집기 그렇게 보면 돼요. 자, 키프레임이 뭐라 그랬냐? 어쨌든 우리가 편집을 할 때 뭐 지금까지 봤듯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동영상 프레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프레임 단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자 동영상 각각의 클립의 시작의 위치에서 보면 이 오른쪽에 속성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속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 배경 뭐 쪽 제거에도 있고 마스크 쪽도 있고 보정도 있고 되게 많아요. 동영상이고 뭐 이런 속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끝나는 시점에서 보면 시작할 때 이 속성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쵸? 시간만 다르지 속성의 변화가 없었죠. 자, 이제부터 뭘 할 거냐? 중간중간에 저 속성의 변화를 줄 거다. 그 개념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간단하죠? 원래는 그냥 지금까지는 키프레임 개념을 몰랐어요. 알 필요도 없고, 전혀 안 건드려. 사실은 건드릴 수 있게 돼 있는데, 내가 그냥 안 건드린 것 뿐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속성의 변화를 시키면, 전체 다 똑같이 변해버립니다. 시작과 끝의 그 모든 그림 내의 속성들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내가 시간에 따라서. 이 1부터 10이라는 시간이 있다. 모든 클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1과 10이라는 시간 안에서 내가 더 쪼개가지고 요 구간에는 속성을 처음에 이 속성에 대해서 요 구간에는 속성을 이렇게 바꾸겠어. 요 구간에는 또 속성을 또 이렇게 바꾸겠어. 그래놓고 흘려보내면 중간중간에 가다가 속성이 변하겠지. 그 속성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키프레임이 어디 있느냐? 자, 일단 자막, 지난 시간에 했던 자막 여기다가 넣어놓고 자막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보죠. 이제 키프레임의 관점에서 우리 자막 흘러가는 거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 요거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새로 합시다. 그냥 밑에 하얀 거 그냥 기본 텍스트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 하고 텍스트 기본 텍스트 넣고 자 요거 저 끝까지 자, 텍스트는 뭐 귀찮으니까 좀 긴 거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우리 뉴스에서 받아보죠. 컨트롤 C. 여기에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최소로 줄여가지고 밑으로 끌고 와서 맨 오른쪽으로 보냈었죠. 맨 오른쪽 딱 시작할 딱 나타나는 이 시점까지 보내놓고, 자, 그러면 자, 현재 위치가 밖으로 안 보이는 위치에 있어.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내가 뭘 줄 거냐? 키프레임을 줄 거다. 키프레임은 시작점이 중요해요. 그 시작점에서 가지고 있던 속성이 변하게 되니까. 그죠? 그 시작점을 딱 찍어주면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속성이 그 다음 찍어준 키프레임의 속성에 대해서 변화를 주면 여기서부터 이 변화준 시점까지 서서히 시간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찍는데 그게 뭐냐? 자, 여기 조금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면 위치라는 쪽에,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꽤 많은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죠. 얘가 뭐냐면 바로 키프레임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키프레임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이 동영상 클립에. 그러면 여기 보면 특히 변형이라고 있죠. 변형 쪽에 뭐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쪽에 가면 항상 뭐예요? 키프레임 추가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각 요소마다 키프레임을 다 줄 수 있게 돼 있고, 어떤 거는 줄 수 없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거는 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그건 고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은 지금 위치에 대한 변화를 줄 거예요. 그래서 변형을 눌러보면, 이거 눌러도 되는데, 변형을 눌러보면 하나, 둘, 세 개가 동시에 켜지죠. 그죠? 위치, 확대,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회전까지, 기능까지 들어가요. 그죠? 다른 건 안 켜져요. 요 세 개를 동시에 켜는 게 변형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위치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타임라인에 기본 텍스트를 넣었을 때 화면 중앙에 텍스트가 위치하게 되는데, 그때 그 화면 중앙이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실제 속성 정보의 위치 값을 보면 집어넣었을 당시에 x 값이 0, y 값이 0로 세팅이 됩니다. 그 지점이 좌표상으로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좌표 값을 인위적으로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세팅하지 않는다면 화면 중앙이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이 X축이고 수직 방향이 Y축이 되겠습니다. X축은 좌측으로 움직이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되고, 우측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움직이면 Y축 값이 플러스 값이 되고,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Y축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위치 일단 찍혔으니까, 자, 위치는 현재 위치에 요 값으로 위치 값이 찍혔어요. X축은 6187이고, 그 다음에 Y축은 마이너스 958이에요. 그러니까 00에서 Y축은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X값이 6000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석으로 모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맨 끝으로 또 가요. 맨 끝에 가서 또 마찬가지로, 자, 그냥 속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변형.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지금 자막 흘러가는 거는 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X축의 관점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위치값, X값, 위치값에 마이너스 값만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바로 이 키프레임, 즉 속성의 변화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처음 자막의 처음 시작과 이 자막이 끝나는 맨 마지막에다가 키프레임, 두 개의 키프레임을 딱 줌으로써 처음에 설정한 값이 마지막에 설정한 값으로 서서히 변해가요. 플러스 아까 6천 얼마에서 마이너스 X축으로 마이너스 얼마로, 마이너스 얼마 6천 얼마로 가니까 천천히 그 구간까지 변해가요. 어쨌든 그 키프레임 맨 마지막에 찍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까지 움직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림 중에 자, 이 그림에서 바로 해보죠. 아까 있었죠. 얘를 확대시키면서 이 탑에 있는 꼭대기를 줌인 쫙 하는 거죠. 줌인 쫙 하면서 이 부분을 확대시키는 거죠. 줌인하면서 확대시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중앙에서 쫙 되게. 자, 일단은 자, 이 밑에 있는 클립에 대해서 동영상 클립에 대해서 키프레임 적용시킵니다. 시작 부분에 아까 있었죠. 이거는 메뉴가 있어요. 변형이. 자, 키프레임 적용. 자, 맨 시작점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현재 상태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어느 시점, 한 요 정도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 줌인해서, 아니면 한 이 정도까지 쫙 줌인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정도 시점에 자, 아까 밑에 그 찍어주면 여기 항상 이게 속성표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변형. 그래서 중앙에 키프레임 찍었죠. 자, 찍었고, 자, 이 위치에, 자, 여기 보면 확대. 쫙 확대시키면서, 이 정도까지 할까요? 확대시키면서 얘를 중앙으로 끌어올 거예요. 거의 이렇게 확대시켜서, 이렇게 중앙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만 포커스를 줄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위치하고 확대가 동시 적용이 됐어요. 그죠? 위치도 옮기면서 확대를 쫙 했어요. 근데 확대하는데 저 부분만 볼 거예요. 저 부분만. 그래서 그거는 여기 기본 오른쪽에 마스크라고 있죠?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보면 뭐 원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하트도 있고, 하트로 할까요? 하트 클릭하고, 여기 일단 다운로드, 여러분들 다운로드부터 받아야 돼요. 받고 나서 집어넣어야 돼요. 하트를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딱 완전히 딱 이렇게 딱 위치돼. 자, 이래 놓고 일단은 플레이를 해볼까요? 플레이. 그죠? 그죠? 멋지죠? 자, 지금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딱 포커스를 잡았으니까 이상 없죠? 근데 이제 뒤에 동영상이 움직이면서 마스크하고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동영상이 이렇게 삐끼가 그랬죠. 그죠? 이거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말고 이것만 계속 맞춰가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위치값만, 마스크의 위치값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요거 지나면서부터 살짝 이게 어긋나고 있죠. 계속 여기 유지되게. 어차피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뒤에 영상이 조금 변하면서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항상 조금 지난 시점에 많이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요 정도 지난 시점에 좀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요 정도 지난 시점에 이걸 하나 찍어가지고 요거 키프레임 추가, 이게 마스크 쪽에 키프레임 지금 없잖아요. 그죠? 추가만 하고 얘를 보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그 딱 중앙에 딱 포지션 되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줌인했으니까 만원경 같은 것도 멀리 하다 보면 좀 흔들리잖아. 다시 바로 넣는 거지. 그리고 또 지나가고 나면 또 흐트러지죠. 그래서 또 요 정도쯤 돼가지고 또 발아주는 거지. 또 요 정도에서 뭐 딱 누르면 항상 얘가 나오니까 그냥 이 마스크 쪽만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발아주는 거죠. 점점 이게 어두워지면서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변하죠. 그래서 또 이 정도에서 또 추가하면서 또 발아주고.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말아줘.
그 다음에 끝까지 가면 거의 끝쪽에서 한 번만 더 발라주면 되겠네. 추가.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아까 그런 문제가 조금 보정이 됐을 거예요. 그죠? 이제는 그 위치를 계속 추적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깃프레임 같은 경우에 결국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을 시간에 그 그림 안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 요놈 있죠. 요놈 요거 이 다리에 차들이 지나가는 거 있죠. 얘를 동영상 끝쪽에다 이렇게 넣어보세요. 자, 잠깐 쉴 건데 쉬는 시간에 픽사베이에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거고 그죠? 사람 걸어가는 거 있죠? 걔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걷는 사람이라고 치면 첫 페이지 아마 나올 겁니다. 픽사베이에서 걷는 사람.